네, 국내 시장 특징 점검하면서 오늘 대응 전략까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김종현 연구위원, 성공투자연구소 박정석 대표와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참 수급적으로 체크할 요인들이 많습니다. 주로 외국인의 수급 공백 여전히 이어지고 있고요. 또 기관 측에서는 장 후반에 매수를 좀 늘립니다. 연기금을 중심으로. 뭔가 의미가 있을 것인지 현재 시장 판단 부탁드릴게요. 글쎄, 시장을 보는 시각,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이제 답답할 수도 있다. 또는 그래도 시장이 굉장히 강하구나. 이렇게 느끼시는 분들이 좀 차별되고 있는 장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제가 판단하는 시장의 흐름은 일단 바닥을 찍고 최근에 이제 올라와주고 있는 흐름이다. 그러니까 나쁘지 않다. 그리고 아주 지금 화랑장세는 아니지만은 그래도 좀 향후에 좀 이전보다는 좋아질 수 있는 이러한 환경들을 좀 만들어가고 있다라고 저는 판단을 좀 내리고 있습니다. 시장별로 좀 나눠서 본다면요. 코스피 시장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주가가 크게 올라가지는 않았었죠. 하지만은 이미 좀 바닥을 찍고 조금씩 회복을 해가는 흐름 속에서 좀 강력하게 지금 바닥을 탈출할 수 있을 만한 모멘텀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격적으로는 상대적으로 굉장히 좀 많이 싸다라고 하는 부분들, 이러한 인식들이 여전히 현재 좀 확산이 되고 있다고 하는 점. 그다음에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에는 지난 12월 중순부터 지금 1월 달 한 달 내내, 그리고 또 2월 달 들어서도 시장의 어떤 흐름 자체가 좀 꺾이질 않고 있습니다. 부담스럽다고 하는 부분들은 단기간에 이제 조정 없이 계속적으로 올라왔다라고 하는 부분들인데, 그만큼 시장이 어떻게 보면 강하다라고 하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에는 좀 단기 급등에 따른 어떤 부담문이 있긴 하지만은, 그러나 지수만 보는 것이 아니라 지수 내에 또 종목별로 현재 순환매 어떤 흐름들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종목에 따른 어떤 강한 어떤 급등에 대한 부담들보다는 순환매를 통해서 또 조정을 거치고 있는 종목들도 굉장히 많다라고 하는 점 속에서는 종목별 대응은 여전히 유효하다라고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해 주셨던 대로 수급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최근에 지금 개인들의 어떤 매수가 좀 시장 갖다가 이끌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 내지는 기관들의 매수가 좀 강력하게 들어와 줘야지만 본격적인 어떤 상승의 흐름,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에도 지금의 어떤 강한 상승의 흐름이 지속적으로 이어지면서 600포인트 돌파라든지 이런 흐름들이 좀 만들어질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경기 민감주 같은 경우에는 국제 유가랑 현재 철저하게 지금 동조화되는 흐름들이 현재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국제 유가가 최근에 들어서 바닥에서 굉장히 강한 어떤 상승 흐름들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화학이라든지 정유 또는 건설, 조선 이러한 업종들 같은 경우에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대로 저점을 조금씩 높여갈 것이다. 최근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저점이 높아져 가고 있고, 이 흐름은 좀 당분간 국제 유가의 어떤 상승 흐름과 맞물려서 같이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시장을 일단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경기 민감주에 대해서 일단 국제 유가와 유사한 흐름을 볼 수 있다라고 이야기 주셨네요. 김 의원님은 어떻게 보시죠? 네, 일단 한국은 최근에 이제 흐름의 핵심이 뭐냐면 글로벌 증시와 반대로 움직인다라는 거죠. 청개구리처럼 움직인다라는 건데요. 종합지수를 놓고 봤을 때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최근에 시장의 중심에 당연히 낙폭과대주가 있고요. 이들 종목의 단기적인 상태는 앞서 전문가께서 밝혀주신 것처럼 유가 흐름과 맥락을 같이 할 가능성이 있지만, 지수를 기준으로 놓고 보게 되면 여전히 글로벌 증시 대비해서 상대적으로 약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줍니다. 한국 관련 ETF 쪽으로는 여전히 자금이 별로 들어오지 않고 있고요. 아시아 쪽으로 들어오는 자금의 대부분은 인도나 대만으로 흘러 들어가고 있습니다. 한국 기업들의 1분기 실적에 대한 불확실성은 여전한 상황이고요. 특히 1분기 수출 실적을 놓고 봤을 때는 수출 기업들의 실적이 예상보다 더 떨어질 가능성은 열어둬야 된다. 이미 현대차, 기아차가 그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본다면 낙폭과대주들의 반등은 이어질 가능성이 있어도 1분기 실적에 대한 불확실성 자체가 존재하기 때문에 여전히 시장은 한 방향으로 간다라는 고집스러운 생각보다는 조금은 유연한 생각으로 접근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현재 구간에서는 여전히 종목 중심의 균형 잡힌 시각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종목으로 좀 추려볼게요. 오늘 이제 신한지주 그리고 BS 금융지주 등의 이 은행 쪽에서 실적 발표가 이어집니다. 어제는 일단 주가 좀 비교적 양호한 흐름이었는데요. 기대 종목이 있을 것인지 은행주 전반적인 실적도 한번 짚어주시죠. 지난 4분기 실적의 경우에는 아마 3분기보다는 좀 이익의 규모 자체가 아마 좀 크게 줄어들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한 해를 이제 마무리 짓는 시점 속에서 떨고 낼 부분들, 어떤 비용 처리 부분들 같은 경우는 다 이제 반영을 시키게 되기 때문에 좀 4분기 실적 같은 경우는 영업이익이 지난 3분기보다는 한 절반 정도로 좀 줄어들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지만은 이런 부분들은 또 어느 정도 시장에 또 예상이 되어 왔었었고, 또 주가에도 어느 정도는 반영이 되었다라고 하는 측면 속에서 그렇게 큰
실적이 크게 줄어들었다고 해가지고 충격이 들어올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있고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그 작년에 이제 그 실적이 이제 전체적으로는 뭐 좋았지만 이제 4분기에 이제 좋지 않았던 부분들 중에서 바로 이제 금리 인하의 어떤 그 효과 부분들입니다. 은행주들의 그 수익 모델은 뭡니까? 바로 예대 마진이거든요. 예대 마진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금리가 이제 인상이 됐을 때 예대 마진이 커지는 부분이지 금리가 이제 인하가 되게 된다고 했을 경우에는 대출은 늘어나지만은 그만큼 이익의 규모가 좀 작아지게 되기 때문에 순이자 마진이라고 하는 이 NIM 그 NIM이라고 하는 부분은 하락이 지금 불가피한 상황이고, 근데 올해 같은 경우에도 지금 뭐 상반기에 금리 인하 가능성 계속적으로 지금 제기가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은행주들의 어떤 그 장기적인 어떤 그 전망을 봤을 때는 그렇게 좀 매력적이지는 못하다라고 하는 좀 판단을 좀 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은행주들이 본격적으로 올라가기 위해서라고 한다면은 금리의 방향과 지금 맞물릴 수밖에 없고, 지금 뭐 상반기 내내 뭐 어떤 금리 인하의 어떤 그 가능성들, 지금 여전히 어떤 경기 둔화의 속도라든지 올 한 해 뭐 경제 성장률 하향 조정 이러한 부분을 봤을 때는 금리 인상보다는 금리 인하의 어떤 그 무게에 더 실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금리 인상의 어떤 그 본격적으로 좀 그 제기가 되는 그러한 시점에서 주가는 본격적으로 상승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따라서 지금 그 은행들 같은 경우에 이익의 어떤 증가를 위해서는 비은행이라든지 또는 해외 쪽에서의 어떤 모멘텀이 있는 종목들 정도에서만 우리가 좀 관심을 가지고 좀 봐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뭐 이러한 종목들 중에서는 그래도 BS 금융지주가 그나마 상대적으로 좀 낫지 않는가라고 이제 보고 있는 부분들은 이제 뭐 4분기 뭐 어느 정도 실적도 뭐 양호한 그 실적을 좀 달성할 것으로 보이고요. 특히 이제 경남은행 그 인수를 통해서 어떤 시너지 효과 부분들이 좀 만들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뭐 그나마 은행주 중에서 관심을 가져본다면은 BS 금융지주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순이자 마진, 이 님의 부재로 인해서 은행주는 아직까지는 그다지 매력적이지 않다. 그 안에서 좀 관심 가질 종목으로는 BS 금융지주를 언급해 주셨습니다. 김 의원님 시각은 어떠세요? 전반적으로 같은 시각이고요. 핵심은 전 두 가지라고 보고 있습니다. 은행주가 이제 투자하기 위해서는 지금보다 외형이 커지는 종목, 아니면 턴어라운드 하는 종목, 두 가지 투자 아이디어를 기반으로 골라야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외형 성장 개념에서는 저도 마찬가지로 BS 금융지주를 보고 있고요. 턴어라운드 개념에서는 그동안 여러 가지 악재로 인해 주가가 눌렸던 KB금융지주가 조금은 다른 종목보단 낫지 않나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저는 이 두 종목을 중심으로 접근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일단 두 분이 동일하게 꼽은 종목은 BS 금융지주고요. 김종희 연구위원은 여기에 KB금융지주까지 관심권역에 넣어보자 이야기 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박정석 대표의 유망주 들어볼게요. 오늘 어떤 종목 소개하십니까? 예, 뭐 올해 뭐 실적 부분에 있어가지고 뭐 사상 최고의 어떤 실적이 기대가 되는 종목들,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 뭐 이미 뭐 저점 대비해서 좀 꾸준하게 상승을 하고 있는데, 이런 종목들이 앞으로도 보면은 가는 종목이 더 간다라고 하는 그 부분들이죠. 바로 코리아 서킷입니다. 이 코리아 서킷은 바로 그 FPCB 연성 그 인쇄 그 회로 기판을 그 만드는 업체인데, 이 코리아 서킷의 그 지난 4분기 실적 아직 발표는 되지 않았었습니다만은 4분기 실적 같은 경우에도 그 사상 최고 실적에 거의 육박할 정도로 굉장히 좀 좋게 나올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도 뭐 사상 최고 실적을 달성할 것이 거의 이제 확실시되고 있는 부분들은 역시 이제 그 스마트폰 그 출하량이 이제 좀 증가를 할 것으로 보이고, 또 반도체 쪽에 그 PKG 부분의 어떤 그 매출도 좀 크게 증가를 할 것으로 보이는데, 특히 우리가 주목을 해봐야 되는 부분은 바로 그동안 코리아 서킷 주가의 발목을 잡았었던 자회사인 그 인터플렉스의 불확실성이 이제 제거가 되고 있다고 하는 부분들입니다. 인터플렉스의 어떤 그 실적 부분들이 이제 그 지난 그 연말과 연초에 이제 턴어라운드 하는 이런 그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인터플렉스도 역시 마찬가지로 최근에 좀 바닥을 찍고 좀 회복을 해주고 있는 부분들은 코리아 서킷 주가에도 이제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코리아 서킷가 최근에 이제 그 현재 그 가격대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약 한 보름 이상 정도를 지금 계속적으로 현재 횡보하는 어떤 그 고가의 어떤 흐름으로 좀 전개가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제 그 고점 돌파의 어떤 그 흐름이 그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농후한 이런 그 시점에 있다. 최근에 뭐 외국인들이라든지 기관들의 또 매수가 또 유입되어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기간 조정이 마무리될 수 있는 현재 구간에서는 우리가 좀 접근을 해봐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오늘의 관심주로 코리아 서킷을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적에 대한 기대도 높고요. 앞으로 IT 부분의 수요 증가에 따른 수혜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코리아 서킷 이야기해 주셨네요. 자, 성공투자연구소 박정석 대표와 함께 전략과 종목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